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들의 임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백 수천의 수많은 직장과 직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일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수많은 직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역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한 편입니다. 또한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경력이 많아지면 급여 수준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년차 초봉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약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처우 개선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급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인 장기요양기관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수급자 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호봉제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 자율적으로 종사자 임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제도는 권장사항이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들은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최저임금뿐 아니라 인건비 지출 비율을 모두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줄 때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지만 또 다시 위반하면 3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처우가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소규모 시설이나 기관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기관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하니 기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기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일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부 종사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기관 전체 수입의 일정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부 종사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종사자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처우를 우선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예로 들면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그리고 각종 가산금 등을 합한 전체 수입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 또는 조무사,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비율이 61.1%이므로 나머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운영관리비 그리고 수익을 다 합한 비율이 38.9%가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1명씩 필요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수가 워낙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수입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공단 지원금 80%와 본인 부담금 20% 외에도 공단에서 받는 다양한 지원금이 모두 해당되지만 조리원 가산금과 맞춤형 서비스 가산금 등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9인 이하 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인건비 비율이 65.5%로 높아지게 됩니다. 시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이 해당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월 한도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포함시키는 항목과 제외시키는 항목은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전체 수입의 86.6%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 비율인 13.4%에서 시설장의 급여와 기타 관리 운영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많지 않을 때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문요양기관에서 흑자를 보려면 대략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수급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때까지는 종사자들도 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여행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무 교육비용, 원거리 교통비 등이며 다음 장에서 살펴볼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 중 인정 기준을 넘어서는 인력에 대한 가산금이 해당됩니다. 즉, 이 세 가지 지원금은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수입이라 하겠습니다.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때 1명 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의 경우에도 간호사나 조무사를 1명 이상 채용하므로 몇 명까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적용해야 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용한 가산 대상 종사자, 즉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조무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팀장급 요양보호사들은 화면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30명 이상 60명 미만이면 2명의 종사자만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들만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49.8%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문 요양과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방문 목욕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무 교육 비용과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 중 인정 기준을 넘어서는 인력에 대한 가산금이 해당됩니다. 방문 여행에서는 원거리 교통비가 있었으나 방문 목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되었습니다. 방문 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전체 수입의 60.4%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방문 간호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원거리 교통비용과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 중 인정 기준을 넘어서는 인력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쥐야간 보호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은 요양시설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급자 7명에 대한 요양보호사가 1명이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 비율이 48.7%로 낮아졌습니다. 쥐야간 보호기관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동 서비스 비용, 목욕 서비스 가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이 해당됩니다. 이것들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시켜야 합니다. 단기 보호기관 역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 또는 조무사,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가 해당됩니다. 단기 보호기관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인건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하려면 인건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에는 우선 월급이나 시급 그리고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수당은 시간외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이며 장기 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 적립금 등도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수당에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명절 수당, 가족 수당, 성과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리후생, 업무 추진 및 기관 운영비적 성격의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 보조, 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간혹 인건비를 지급할 때 개별 종사자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의 경우 심청이라는 요양보호사에게 86.6% 이상을 지급하고 성춘향에게도 86.6%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건비 지출 비율은 개별 종사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전체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의 경우 6명의 종사자 중에서 86.6%의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이 86.6%를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은 매달 맞추어 지급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이 비율에 맞추어 지급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1년 전체 평균이 인건비 지출 비율 이상이면 됩니다. 화면에서처럼 1년 기준에 미달하는 달이 3번이나 있더라도 전체 평균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홍길동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오전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은 어느 쪽에 맞추어 지급해야 할까요?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급여 유형별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각각 입력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방문 요양 인건비는 86.6%에 맞추고 방문 목욕은 49.8%에 각각 맞추어 지급해야 합니다.